이혼 사건의 원고이든 피고이든 법원에서 첫 변론기일 통지서가 날아오면 누구나 긴장되기 마련입니다. 재판에서는 말을 많이 해서 좋을 것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판사님께 최대한 상세하게 이야기하라고도 하는데요. 첫 재판에서 판사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알쏭달쏭한 가사 상속의 세계 김수정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장을 내셨거나 또는 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를 내고 나면 곧이어 법원에서 첫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법원에서 날아온 기일 통지서를 받고 나면 변호사도 선임했는데 내가 직접 나가야 하는지 아닌지부터 고민되기 시작하시죠.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법정에 출석한다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은 가정법원의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석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 심하게는 부인 조치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혼 소송은 본인 출석 제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도 양해를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본인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는 가사 사건에서는 당사자 본인의 직접 진술을 듣지 않고는 사건의 실제를 파악하고 타당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가사소송은 한 사람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재판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판사님께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따라서 최소한 첫 기일에는 재판에 출석해서 본인의 의견을 진술하고 본인이나 자녀에게 필요한 결정을 받으시고 향후 재판 진행 방향도 파악하시고 충실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판에 출석하자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막막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재판에서 가정법원 판사님은 무엇을 파악하려고 할까요? 첫째, 여러분이 이혼을 원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러분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님은 피고는 물론이고 이혼 소송을 낸 원고에게도 이혼을 원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원고가 이혼을 원하는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묻고, 피고에게도 이혼에 동의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원한다면 왜 그런지, 또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확인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6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고, 그중 하나라도 해당해야지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혼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에 관해서는 기회가 되면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미 본인이나 변호사가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 서면으로 자세하게 썼겠지만, 담당 판사님은 변호사가 쓴 서면이 아니라 당사자 스스로의 입으로 그 사람의 이혼 의사와 진정한 이유를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입에서 나온 진심이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일 가능성이 크겠죠.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이혼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부고 상담을 받도록 할지도 고민하게 됩니다. 둘째, 별거 여부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이혼 사건에서 별거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렇다면 언제부터 왜 별거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별거 여부는 이혼 사유부터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 재산 분할이 되는지, 재산 분할 비율, 위자료, 부양 의무 등 많은 쟁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혼 사건은 경우에 따라 갈등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원치 않는 방문이나 폭력 행사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접근 금지를 명하는 사전처분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셋째, 사전처분 결정이 필요한지를 확인합니다. 판사님은 첫 번째 기일을 진행하면서 사전처분 결정의 필요성에 관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심리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가정법원은 가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전처분은 본안 판결이 있기 전까지의 잠정적인 처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전처분의 예로는 유아인도, 임시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양육비, 접근금지, 부양료 등이 있습니다.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은 없지만 확정된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거나 면접교섭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판사님께 필요한 사전처분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자녀의 양육 상황과 자녀에 대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지를 확인합니다. 가정법원은 사실 이혼 당사자보다도 자녀에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자녀가 현재 어떻게 양육되고 있는지, 양육에 문제는 없는지,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양쪽 모두와 교류하고 있는지, 자녀의 심리나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리해서 최종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판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첫 기일에 당사자의 의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사전 처분이나 자녀 양육 안내, 양육 상담, 시범 면접 개섭, 가사조사 명령 등의 추가적인 조치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혼 소송 첫 재판에서 심리되는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기일은 사건의 쟁점과 심리 방향을 정하고 사전 처분 같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재판에 출석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준비하셔서 본인과 자녀에게 필요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욱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